유화 송샘과학 송샘입니다. 직권을 이루는 암석은 색과 구성 알갱이의 크기 및 종류 등이 다양합니다. 이는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암석의 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마그마에 의해서 생성되는 암석인 화성암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인수봉하고 부산 암남공원에 있는 암석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렇게 봉같이 생긴 형태도 볼 수도 있고 자세히 확대를 해보니까 검은색 같은 알갱이 같은 것도 관측이 되고 있네요. 부산 암남공원은요 약간 불그스름한 돌이고 이렇게 옆으로 나여 있는 층으로 형성된 줄무늬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것들을 차이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두암, 마이산, 명지계곡에 있는 암석들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죠. 용두암 같은 경우는 약간 암석이 어둡고 구멍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산 같은 경우는요 암석 속에 자갈이 좀 많이 박혀 있고요. 암석에 줄무늬가 이렇게 멋지게 나 있는 명지계곡의 암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석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지거나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지거나 원래 있던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하면서 만들어졌다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특징을 관찰한다.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암석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세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진을 보고요.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록을 해보고 제가 말하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사진이 있는데 제가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요.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서울 북한산 인수봉이 있고요. 전라북도 부안 채석강이 있고 경기도 명지계곡이 있습니다. 지금 딱 봐도 색깔이라든지 형태, 모양 등이 다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적은 거랑 여러분이 적은 거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서울 북한산 인수봉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색이 밝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산봉우리도 이루고 있고 암석이 돈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석관 같은 경우는 지층을 이루면서 쌓여 있고 옆으로 나 있는 줄무늬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층은 밝은 색도 있고 약간 어두운 부분의 색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경기도 명지계곡 같은 경우는 암석의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줄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줄무늬가 반듯하지 않고 약간 구불구불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적었는데 이 특징 중에서 우리가 규칙을 세워서 정하면 여러 가지 암석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암석은 색과 구성 알갱이의 크기, 종류 등 여러 가지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뭐 구멍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아니면은 암석 안에 광물 알갱이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밝은 색을 띈다든지 줄무늬가 띈다든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과 구성 알갱이, 크기, 종류 등 여러 가지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암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라면하고 진라면이 있습니다. 저는 신라면은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라면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신라면하고 진라면은 하나로 큰 틀로 말하면은 라면입니다. 그래서 이 라면으로 통일할 수 있는데 신라면하고 진라면은 같은 라면입니까? 아니죠. 신라면은 농심 공장에서 만들어진 라면이고 진라면은 오뚜기에서 만들어진 라면입니다.
신라면과 진라면이 결국에는 같은 라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 즉 라면 공장마다 고유의 레시피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라면은 결국 다른 라면으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암석 같은 경우도 생성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분류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화성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적암, 세 번째 변성암입니다. 용두암은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입니다. 지금 용두암 같은 경우는 검은색을 띠고 있고요. 구멍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퇴적암 같은 경우는요, 자갈이 쌓여져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여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산 같은 경우는 자갈이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퇴적되었다,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기존의 이런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요, 그 안에 있던 광물 알갱이들이 쭉쭉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쁜 줄무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기존의 암석이 변했다 해서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비싼 집에 초인종 같은 걸 막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는데 가시면은 엄청 비싼 암석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성암을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화성암은요,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식는 속도라든지 식는 장소에 따라서 구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그마가 땅속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는 경우가 있고요. 용암으로 분출돼 가지고 빠르게 식어서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조금 있다가 천천히 식는 것을 심성암, 빠르게 식는 것을 화산암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원피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대장 중에 한 명인데 이 3대장 중에 한 명이 이런 마그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에이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에이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바로 이 3대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불보다 더 뜨겁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마그마는 엄청나게 뜨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검게 변하다가 식는 경우도 있고 밝은 암석으로 식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생성 위치에 따른 화성암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땅속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결정이 큰 암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강암 같은 게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광물 알갱이가 열을 받으면요, 점점 팽창해가지고 커집니다. 이 점점 팽창해지면서 커지면서 이렇게 육안으로도 우리가 암석에 박혀있는 광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심성이 깊은 사람이 보석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심성이 큰 사람이 광물을 많이 얻는다, 이 광물의 알갱이가 크다, 이렇게 해서 저는 심성암은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다음 화강암의 대표 지역은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는 금강산이 있고요. 우리 그 서울의 북쪽에 있죠. 북한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화강암 대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산암인데요.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어서 결정이 작은 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대표적으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빨리 식었습니다.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대표적인 게 우리 제주도의 현무암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무암에서 가스가 분출되면서 구멍을 만들어내고요. 광물을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매우 힘들죠. 빨리 식으니까요, 광물이 생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갱이가 매우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거 방금 전에 용두암 봤었죠?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무암은요, 화산이 폭발했어요. 폭발해가지고 그 용암이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현무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전리는요, 암석이 힘이 가해져서 갈라진 틈인데요. 제주도의 주상전리가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육각고리형으로 아름다운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멋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제주도의 주상전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암석 자체가 원래 엄청 어둡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화성암의 종류는요, 광물의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정은요, 화산암입니다. 광물이 생장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너무 빠르게 식다 보니까 열을 조금밖에 못 받아서 빠르게 식었기 때문에 결정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유문이가 안산에 가서 전현무의 안내를 맡았다.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큰 결정 같은 경우는 심성암입니다. 심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다 보니까 열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암석 안에 알갱이들이 생장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생장을 빠르게 하면서 우리 육안에 보일 정도로 광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점박이처럼 이렇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흰색 알갱이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화강암, 섬록암, 반려암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석의 색은요, 어떤 쪽이 밝아요? 그렇죠.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결정의 크기로 화산암과 심성암을 구별할 수 있고 암석의 색깔로 그 화산암하고 심성암에서도 어떤 암석인지 우리가 명칭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밝은색 암석하고 어두운색 암석 보겠는데요. 밝은색 암석 중에 광물 알갱이가 매우 크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화강암이죠. 그 옆에 있는 거는요, 광물 알갱이가 매우 적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지만 밝은 암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문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현무암인 거 알 수 있겠죠. 구멍이 있고 광물 알갱이가 매우 작아서 육안으로 관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반려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두 개는요, 심성암이고 안쪽의 두 개는 화산암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밝은색 암석에는 어떤 광물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장석이랑 석영이 들어있습니다. 장석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약 51% 정도 되고요. 석영이 약 12%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고요. 어두운색 광물도 많습니다. 각성석, 휘석, 감람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던 게 휘석, 각성석, 감람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람석 선생님 이거 되게 밝지 않아요? 실제로 감람석을 캐보면요 거의 어둡고요. 그거를 재련했을 때 저렇게 밝은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밝은색 암석은 밝은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어두운색 암석은 어두운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무암, 유문암, 반려암, 화감암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위쪽에 있는 거는 알갱이가 작습니다. 심성암입니까? 화산암입니까? 그렇죠. 화산암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빠르게 식다 보니까 광물이 생장할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화산암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려암이랑 화강암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크죠.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었기 때문에 광물이 생장이 매우 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갱이가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성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산암 중에서 어두운 것, 현무암, 심성암 중에서 어두운 것, 반려암, 화산암 중에서 밝은 것, 유문암, 심성암 중에서 밝은 것, 화강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딱딱 세워 놓는다면은 어떤 암석이 어떤 건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 걸어가다 보면서 어머니 아버님 붙잡으면서 얘기하세요. 엄마 저게 어떤 돌인지 알아? 저거는 화강암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화강암은 우리 학교에 교문으로 많이 쓰이고 있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엄마 도라르 방이 뭔지 알아? 코 문지르면은 아들이 잘 나온다는 속설도 있는 건데 이 도라르 방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바로 현무암이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가족들하고 한번 재밌게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분출하여서 빨리 식으면은 화산암이고요. 빨리 식었기 때문에 광물의 크기가 작겠죠? 지하에서 천천히 식는다. 어떤 암석이었습니까? 그렇죠. 심성암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밝은 색하고 어두운 색인데 밝은 색의 대표적인 암석은 유문암이었어요. 어두운 색의 대표적인 암석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현무암이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심성암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밝은 색하고 어두운 색으로 또 나뉘는데 화감암하고 반려암이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가 식어 만들어진 암석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자고 했습니까? 그렇죠. 화성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심성암은요, 마그마가 빨리 식어요? 천천히 식어요? 심성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광물을 큰 걸 받을 자격이 있어. 뭐였습니까? 그렇죠. 천천히 식었기 때문에 광물이 크게 생장할 수 있는 거죠. 천천히 기억해 두시고요. 광물 결정이 크다, 작다? 그렇죠.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차시 예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암과 퇴적암은 어떻게 생성되고 분류될까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고, 이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화산암,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심성암이 됐었습니다. 근데 변성암하고 퇴적암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여러분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